안녕하세요. 길령입니다. 오늘도 5호선 연장 관련 주제를 잡았습니다. 김포, 검단, 지하철 노선 갖고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그 갈등의 밑바닥에는 내 집 앞 지하철에 대한 무한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들끼리 싸우실 필요 없어요. 지하철 지나는 곳, 지하철역 생기는 곳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든 실거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죠. 김포에서 지하철 노선 갖고 원도심 주민들하고 한강 신도시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한 근본적 이유는 김포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둥글둥글하거나 네모졌거나 하면 지하철 노선이 한가운데를 지나면 말이 적게 나올 텐데 하필이면 길쭉해요. 더군다나 김포하고 검단 주민들 사이에 노선 갖고 갈등도 심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검단이 원래 김포 소속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일에 김포군 검단면, 그때는 군이었어요. 강화도, 옹진군 등과 함께 인천에 편입됐습니다. 더욱더 아이러니한 건 이때 김포 군수가 유정복 씨야. 지금 인천시장 하시는 분. 유정복 씨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실시되니까 초대 민선 1, 2기 시장을 하시고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2선인가 하셨지. 아름집 김포방에 올라온 글 김포시 5호선 추진의 문제. 국자 노선은 향산리 주민, 풍무동 주민의 혜택 보는 사람이 없다. 검단을 거쳐가기 때문에 한강 신도시 스스로 하급지 인정하는 거다. 혜택도 없는데 쓰레기나 먼저 받는 조건이다. 검단 물량으로 고생하는데 46,000호 콤팩트 시티 때려 넣는다. 핵심은 이거죠. 일부 혜택 보는 지역 주민 제외 전부 다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럴 바에야 받지 말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5호선 국자노선 받지 말자 이거죠. 이분이 댓글에서 검단 안 거치고 골드라인급에 직선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문제는 5호선 자체가 인천을 안 거치면 비용 분담 문제가 커진대요. 김포 주민들이 하남에는 5호선 들어갔는데 왜 김포는 안 들어오냐 이거죠. 하남일보 올해 7월 기사입니다. 밑빠진 독된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인구가 32만 5천 명, 김포가 47만인가 48만 명이죠. 하남을 거치는 5호선이 7.7km고 여기 4개인데요. 올 1월에서 4월에 183억 적자를 봤습니다. 연간 550억 적자예요. 김골라가 23.67km입니다. 여기 10개고 매해 60억 적자입니다. 이분 말대로 김골라 라인 따라서 그대로 5호선 연장 그리고 역개수도 10개 최소한 8개 이상 검단 안 거치고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매해 2천억 이상 적자가 납니다. 이걸 김포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포만의 단독 골드라인과 나란히 달리는 식의 5호선 연장 이걸 주장하시는 분, 이걸 바라시는 김포 주민들은요. 나중에 유지 운영비를 전혀 고려해 넣지 않는 거예요. 강서구에는 지하철이 공항철도 9호선, 5호선, 대곡소사선 내년 3월에 개통하죠. 4개가 있어요. 김포는 김골라 하나지. 김포시 면적이 강서구 면적의 7배예요. 그런데 김포시 인구는 48만 명, 강서구 인구는 57만 명이에요. 면적, 인구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서구 밀도가 김포보다 10배는 높아요.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지하철이 많이 깔리고 서울 외곽의 수도권 지역에 지하철이 적은 근본적 이유예요. 인구 밀도의 차이예요, 이거.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경전철 목동선이 김포공항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90% 이상으로 보는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그래서 수명산 파크 매수를 굉장히 추천을 했습니다. 현재 수명산 파크는 1, 2단지만 5호선 마곡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6개 단지는 비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바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지하철역 생길 곳으로 이사 가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서울이 지하철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사실 내 집 앞 지하철이 가능한 곳은요. 여기 광화문 도심, 여기 강남 도심, 여의도 도심, 그리고 마곡지구. 강서구 전체도 내 집 앞 지하철은 아니에요. 화곡동 쪽은 지하철 없는 곳이 많아요. 마곡지구 부근. 여기만 내 집 앞 지하철이 가능해요. 여기 다 거대 업무단지 지역이잖아요. 김포 업무단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특히 중전철. 검단신도시 총연합회가 11월 11일 날 인천 패싱 5호선 졸속 협의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서울시, 김포시는 5호선 연장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하라. 거부한다면 단 한 채의 5호선 궤도조차도 검단 신도시 땅을 경유할 수 없을 것이다. 검신 총련은 파부 침주의 각오로 이 야합을 분쇄할 것이다. 5호선 연장 관련 김포시 안은 국자노선이고 검단 102역, 인천지하철 2호선 204역, 인천에 여기 두 개 생기는 것입니다. 인천시 안은 완정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하철역 3개에다가 여기가 유연사거리일 거예요. 4개. 검신총련이 인천시 안을 받아들여라. 안 그러면 5호선 못 갈게 하겠다. 왜 이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한데 인천시 안에 따르면 101역에 5호선이 지나게 되어 있어요. 검단은 인천 지하철 1호선 101역, 102역, 103역이 생기는데 이 지하철역 주변별로 주민단체가 각각 다 따로 있잖아요. 검신총련은 101역 주변 주민단체인 거죠. 그 성명서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101역 안 지나면 5호선 검단 못 지나게 하겠다. 내 집 앞 지하철이 안 되면 나무 집 앞 지하철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일산 주민들은 창릉 신도시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GTX-A 창릉역 생기는 것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창릉이 일산보다 훨씬 서울에 가까우니까. 창릉은 뭐 서울 아주 최근접 지역이지. 근데 일산 주민들도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창릉으로 이사 가시면 되는 거지. 이걸 아예 역도 못 만들게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한 태도입니다, 이건. 강서구의 5호선이 1996년 개통됐습니다. 9호선은 2009년 개통됐습니다. 5호선만 있을 때는 방화동 부근 집값이 가양동, 등촌동보다 20%가량 높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9호선 개통한 다음에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양동하고 등촌동이 20%가량 비쌉니다. 만약 방화동 주민들이 9호선 건설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9호선 강남으로 직통되는 황금노선이야. 이거 가양동 등촌동 지나면 거기 집값이 방화동보다 높아져. 이거 안 돼. 극렬 반대하고 머리띠 두르고 강서구청 서울시청 쳐들어갔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우스워요. 얼마나 황당한 행태예요. 저는 미래 마곡의 중심은 기존 마곡지구하고 김포공항 복합개발 시작되는 김포공항이 될 거라고 보고, 따라서 딱 중간에 있는 방화동 공항동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제 예상으로 이제 그때 가면 다시 방화동 공항동의 집값이 가양동 등촌동을 앞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걸 보고 가양동 등촌동 주민들이 야야야 이거 김포공항 복합개발 하지 마. 이거 하면 방화동 공항동 집값이 가양동 등촌동 앞서게 돼. 극렬 반대하고 머리띠 두르고 서울시청 강서구청 쳐들어가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거 김포공항 복합개발 막는 방법 구로 이걸 내세우겠지. 김포공항 때문에 강서구 계속 피해를 받는데 공항을 없애지는 못할 망정 무슨 복합개발이냐 뭐 이렇게 나오겠지. 한강 신도시 모든 주민이 저는 국자노선에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신도시에 거주하는 분인데 고촌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문의 쪽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태생인데 주부셨어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셨던 것 같은데 자녀들은 다 장성했지. 서울에 가끔 간다는 거예요. 친정집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서울 갔다 김포로 돌아올 때 이 한강 신도시가 멀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상 자기는 고촌 아니면 풍무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쪽지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기역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수명산 파크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2년 전인가 문의 주셨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캐파를 분양했거든요. 캐파 모델하우스가 마곡지구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청 들어설 자리에. 그때 캐파 관련해서도 이거 분양 받아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쪽지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캐슬앤 파밀리에가 그 좀 항공기 소음도 있고 비역세권이지만 고촌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버스 한번 타면 금방 마곡지구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잘하면 입주 때 5천만 원 가량 오를 것 같다. 분양가보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요즘 부동산 시장 하도 뭐 폭락세가 심해서 캐파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걸포 메트로자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던데 여기 이 캐파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도 다음 부동산 상승이 되면 금방 회복해요. 캐파 주민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현명하신 거예요. 콜카페 11월 23일 날 고촌 풍무에서 서울 종로 출퇴근하시는 분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고촌이나 풍무로 이사할까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김포로 이사가면 교통지역은 감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촌 풍무에서 서울 종로로 자차나 대중교통 출퇴근 시 얼마나 걸리는지요?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야 하는데 몇 시에 출발해야 되나요? 현지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대충 뭐 1시간 정도 걸린다 이거더라고요. 이분이 현명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또 뭐 한강 신도시나 고촌 풍무나 뭐 김골라 타고 뭐 하면 뭐 15분인가? 밖에 차이 안 난다. 뭐 10분인가 뭐 15분밖에 차이 안 난다. 그게 무슨 큰 입지 차이냐 그러시는 분이 있던데 안 그러죠. 출퇴근 시간, 특히 출근 시간의 10분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게 바로 집값에 직방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올 2월 김포 고천 복합개발 지역에 대한항공이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겠다면서 김포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김포에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 가운데 김포로 들어가는 최초의 사례인 것 같은데, 아직 물론 MOU 단계이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왜 고촌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저 풍무역세권 개발, 그 지역에 인하대병원 들어오잖아요. 인하대병원이 왜 더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풍무역 쪽에 오겠어요? 인하대병원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김포 주민들만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고촌이나 풍무 정도면 강서구에 물론 이화여대 병원이 있긴 하지만 강서구 주민들도 일부 흡수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걸 노린 거 아니겠어요? SK그룹이 대장 신도시에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부천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1조 원 투자하고 차세대 기술 관련 SK 7개 계열사 연구 인력을 집결시키겠다 이거죠. 한데 일산 테크노밸리, 김포 시내폴리스,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 들어간다 이런 뉴스 나온 적 있어요? 이게 바로 입지의 차이예요. 입지의 차이. 말 나온 김에 한강 신도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 거고 제가 100% 맞다고 장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길냥이 개인적 판단,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한강신도시 입주 무렵에 제1한강신도시는 구축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한강신도시가 56,000호잖아요. 제2한강신도시 콤팩트시티가 46,000호입니다. 물량도 엇비슷해요.
국토부 얘기로는 이르면 2027년에 분양을 시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요. 2030년이면 입주 시작해요. 2030년이면 기존 한강신도시는 구축된다니까요. 이 구축 바로 옆에 붙어서 신축 4만 6천호가 쏟아지면 이 한강신도시 못 버텨요, 이거. 검담 물량 때문에 한강신도시 지금 후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4만 6천호가 또 쏟아져? 많은 김포 주민들이 제1한강신도시, 제2한강신도시 합치면 10만 호가 넘는다. 9만 호인 분당보다도 더 큰 그런 도시가 된다. 이거 호재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당에는 판교가 있잖아요. 판교가 분당구 판교동 아닙니까? 한강신도시에 업무단지가 있어요? 바로 붙어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포로 갈 거라면 고촌이나 풍무 아니면 검단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고촌 풍무는 마곡지구에 직선거리 7km, 8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고촌은 6km 떨어졌다고. 검단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 계양 대장 김포공항 복합도시의 일원인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직선거리 7km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고촌 풍무라 검단이 한강 신도시보다는 입지가 훨씬 좋아요. 단 한강 신도시는 남북 통일이 된다거나 혹은 현재 중국과 대만처럼 남북 사이에 자유교역, 자유왕래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음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돼서 북미 수교를 한다거나 그러면 대박 납니다. 한데 이건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한 로또 1만 개 당첨될 정도의 운이 따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운만 기대고 부동산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울 외곽에 수도권 사시는 분들 다 인서울이 목표가 아닙니까? 왜 인서울 하려고 해요? 지하철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지하철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가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서울 외곽의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 밀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 많이 깔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지하철 지나는 곳, 지하철역 생길 곳을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전에 정치가 망가뜨린 김포 지하철 두 번이나 제 발로 9호선 걷어차다. 1시간 분량인데 여기에 제가 아는 한 제가 100% 맞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걸 보면 김포 지하철이 왜 이렇게 꼬이게 되었는지 잘 아실 수 있어요. 내용 요약은 이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제가 김포 지하철 역사를 살펴보다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거였어요. 2012년에 유영록 당시 김포시장이 그 선거 때는 9호선 연장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 양반 임기 중에 9호선 연장 공약을 포기하고 그냥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9호선 연장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까지 열었어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나서는 포기를 해버렸다고 9호선 연장을. 그때 서울시가 연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니까 9호선 단독 김포로 연장하고 지하철역 7개인가 8개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사업성 검토해보니까 4개 이상 못 만드는 거야. 길을 써도 5개 이상이면 건설비는 둘째치고 나중에 유지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경전철로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재선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주민 소환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선이 됐다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결국 이거예요. 내 집 앞 지하철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욕구를 유영록 시장은 잘 파악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양반 제가 머릿속으로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김포 정치인들은 김포 주민들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중전철이야. 중전철이 김포로 들어와야 돼. 그것도 단독으로. 근데 막상 중전철을 실제로 건설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김포에 중전철역을 5개 이상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앞 지하철이 안 되잖아. 그러면 김포 주민들은 중전철 들어오면 뭐해? 내 집 앞 지하철 안 되는데. 그럴 바에야 내 집 앞 지하철 가능한 경전철을 결국 선호하게 될 거라는 그 심리를 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을 바꿨던 게 아닌가? 그게 제 추정이에요. 제 추정에 불과하지만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거. 대한민국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내 집 앞 지하철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 부동산 카페에서 이 5호선 연장 관련 김포 주민들의 그 아주 다양한 주장을 보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바로 이 주장이에요. 노선 갖고 싸우지 말자. 일단 5호선 연장 사업 착수하고 노선은 나중에 고민하자. 여기에 찬성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 제 기억으로 100개 이상 달렸더라고. 이건요, 비유하자면 친구들 사이에 미국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 야,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 LA에 도착하자. 휴스턴에 도착하자. 시카고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착지 갖고 싸우지 마. 일단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에 어느 공항에 도착할지는 나중에 고민하자. 이 얘기가 똑같은 소리예요, 이거. 노선이 정해져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가능하고 그래야 공사비, 사업성 등 검토, 도출이 가능한 겁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퍼온 건데요. 계획의 목적, 철도 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 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계획의 성격, 철도건설법 제4조 후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계획기간 10년간,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요,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 주요 내용, 철도 후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환경 친화적인 철도 건설 방안 등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 얘기 나오고 실제 개통할 때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돼야 15년, 보통 20년씩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5호선 연장 얘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개통하겠나? 아니죠. 5호선 연장 얘기는 이미 2015년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진행하면 한 15년 정도면 개통할 수 있거든요. 2015년부터 계산하면 15년 뒤면 2030년이네.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했고 이태원 참사 때문에 김골라 혼잡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칼을 빼들었어요. 저는 2030년쯤 5호선 개통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노선은요,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노선이 나와 있잖아요. 2018년 서울시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국자노선 24.2km. 2019년에 대광이가 이 국자노선을 김포 한강선이라고 이름 붙였죠. 김포 한강선 방화에서 양복 24.2km, 100m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 7월 5일 관보에 실렸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방화역 검단 김포, 검단 박혀 있습니다. 아름집 김포방, 콜카페 등 보니까 막 5호선 연장 국토부가 발표했을 때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가면 갈수록 건폐장을 물고 늘어지면서 5호선 국자 노선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주 이제 이대로 가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저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혹시 김골라 출퇴근 시간에 사고라도 나봐요. 이거 정권 무너져요, 이거. 이태원 참사 때문에 5호선 연장선 사업은 중앙정부가 강제로라도 실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 단초를 보여주는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GTX 우회 요구 은마 아파트에 사법조치 불사 경고장,
음마아파트 밑으로 GTX-C가 지나도록 계획돼 있거든요. 지하 50m. 근데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안 된다고 계속 노선 우회하라고 2, 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30만 명 이용하는 GTX를 누가 무슨 권리로 막냐.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나 주민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행정조사라든지 사법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한 세대의 1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상식인데요. 내 아파트가 있잖아요. 내 집이 있잖아요. 그 지하로 몇 미터 이상, 지상으로 몇 미터 이상은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GTX-C가 음마아파트 지하 50m를 지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부분은요. 음마아파트 주민들 재산이 아니에요. 공유 재산이에요. 상공도 마찬가지예요. 음마아파트 상공도 몇 미터 이상은 음마아파트 주민들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공유 재산이고 국가 재산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음마아파트 주민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소송 걸어봐요,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근데 이제 국토부가 그동안은 이제 주민들 불만이니까 주민들 이의 제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시기였는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고 대권을 노리는 분이니까 정치적 효과 노리고 이런 강경 발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계속 가면요 실제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5호선 연장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뭐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골라 혼잡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고라도 나면 결국 정부 책임인데 뭐 어떤 그 대통령이 그 부담을 지려고 하겠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집 앞 지하철 우기거나 떼쓰지 마시고 지하철 지나는 곳, 지하철역 생기는 곳으로 이사 가시라. 이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마인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